반갑습니다. 전원으로 설계연구소 루디비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PCB를 실험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설계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중간중간에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공유해 드리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자회로를 만지고 부품도 태워보고 동작시켜보는 거를 취미로도 이렇게 즐기고 있지만 전자회로를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개발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교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자회로를 만지시는 거를 좋아하는, 즉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전자회로 쪽으로 그 전공을 살려서 이 어떠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현업에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완성된 PCB를 가지고 실험하는 영상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영상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업체의 이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공유해드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상품화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 교육용으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개발 과정도 한번 공유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러한 시도를 하려고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를 영상으로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면은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잘 담을 수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PCB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30V 3A의 듀얼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왼쪽 30V의 전압은 이쪽 PCB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에서는 현재 12V의 전압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압은 이 친구의 공급 전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PCB 같은 경우는 400V까지 입력할 수가 있는 전자 부하입니다. PCB를 개발하면서 관찰해야 되는 파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파형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입력 전류 파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압 파형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전압 파형은 조금 이따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PCB 같은 경우 좌측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작동시키면은 출력 전압을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오프를 하면은 전압은 측정이 되지만 실제로 출력되지는 않고요. 작동을 시키면은 전압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변 저항을 조작하면은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가변 저항을 이용하면은 출력 전류, 정확히 말하면은 어느 정도의 전류를 제한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여기에 반영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PCB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최대 사양은 약 350V 전압까지 올린 상태에서 200mA의 전류를 출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력 전압은 그래서 350V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부하를 작동시키면서 한번 이 전류 보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처음 PCB를 설계를 하면은 완벽하게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가변 저항 방향을 잘못 설계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조작하면 전류량을 늘리는 걸로 하고 싶은데 실수로 반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조작을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전류량을 최소치로 하게 된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최대치로 설정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부하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전류가 얼마 증가시키지 못하고 리미트가 걸려버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 전압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미트가 걸린 상태에서 제가 허용 전류치를 증가시키면은 다시 정상 작동으로 돌아오겠죠. 이제 이러한 기능들, 내가 회로별로 설계할 때 맨 처음에 설계에 반영한 회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기능 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전원장치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으로 출력할 때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전류를 증가시키니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출력 전압이 드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 전압이 드랍이 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 회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입력 측에서 2차 측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제대로 못 넘겨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못 넘겨준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트랜스포머의 2차 측 건선비가 부족해서 2차 측이 요구하는 전압만큼 넘어가질 않으니까 이렇게 드랍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하나하나 원인을 해결하면서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현재는 트랜스포머를 2번, 3번 정도 다시 감은 상태인데 아직 출력 전압이 드랍이 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트랜스포머의 턴수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은 이 FET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 겁니다. 자,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기 노란 색깔로 측정되는 이 파형이 게이트를 ON하기 위한 파형입니다. 잠시만요. 1번 이렇게. 자, FET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신호를 같이 보시면요,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자, FET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이 게이트 소스 파형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부하를 제가 이렇게 감소시켜 보면은 어떤가요? 듀티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부하를 증가시키면은 듀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SMPS라는 거는 입력 전압에 따라, 그리고 출력 전류에 따라서 이 듀티를 조절하면서 2차 측이 요구하는 전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푸시풀 컨버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FET를 온오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질 때 중복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FET를 최대로 켤 수 있는 듀티P는 약 45%로 제한됩니다. 제가 여기서 출력 전류를 더 증가시키면은 다시 이거 더 증가시키고요. 제가 여기서 출력 전류를 어느 정도 더 증가시키면은 더 이상 듀티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이 PWM IC에서 데드타임 기능을 설정해 놨기 때문인데요. 그 데드타임 기능이 없다면 두 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켜지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파형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설계한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게이트에 인가하는 파형은 정상적으로 최대 듀티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에는 이 단순히 머리로 어딘가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개선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파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여기저기 전압을 측정해보고 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장비가 있으면은 되게 많은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전압이 점점 드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2차 측의 트랜스포머 턴수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의 2차 측 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리미트치를 지나가면은 또 드랍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증가시키면은 다시 작동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쇼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를 때 당연히 이러한 FET 스위치나 주요 부품에서 발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부품의 발열량이 적정선 이내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네, 현재 보시면 FET의 발열량이 약 50도 정도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ET 위에다가 방열판을 붙여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팬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혀주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기 회로를 하나 넣어가지고 서미스터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고 FET 주변의 온도가 높다면은 팬을 작동시키다가 너무 높다면 FET를 아예 꺼버리게끔, 즉 스위칭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보회로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PCB를 개발하게 되면은 단순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보드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을 조금 촬영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실험 환경을 구성하는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또 제가 힘이 나가지고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데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